5년 전 아들을 잃은 73세 할머니 최순덕 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배은망덕한 여자라고 욕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손주를 데리고 떠났고 5년간 연락 한 통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고객님, 5년간 매달 입금되던 50만 원이 이번 달엔 안 들어왔는데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낯선 통장을 발견했고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5년간 매달 50만 원, 입금자는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 김지혜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사실을요. 할머니가 며느리를 찾아 나서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최순덕, 올해 73입니다. 혼자 사는 지 벌써 5년째가 됐죠.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순덕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거실벽에 걸린 아들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아들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매일 아침 아들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순덕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해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였죠. 순덕에게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며느리 지혜는 아들이 죽고 얼마 안 돼서 손주 은서를 데리고 집을 떠났거든요.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은 그 시기는 순덕에게도 지옥 같은 시간이었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며느리가 떠난 뒤로 5년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명절에도 아들 제삿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순덕은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은 슈퍼마켓 앞에서 옆집 김 여사를 만났어요. 순덕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며느리라도 있으면 좀 낫겠는데. 그러게요. 지혜 씨는 어디 갔대요? 글쎄, 우리 민수 죽고 나서 알아서 떠났어요. 그 뒤로 연락도 없고. 김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그래요. 남편 죽으면 시어머니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순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우리 민수가 얼마나 지혜한테 잘해줬는데 죽자마자 떠나버리다니. 그렇게 순덕은 며느리를 원망하며 5년을 살았습니다. 사실 순덕은 며느리가 왜 떠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던 그 시기 순덕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매일 울기만 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 기억은 뿌옇게 흐릿했어요. 다만 순덕이 기억하는 건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덕은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은행입니다.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고객님 통장으로 5년 전부터 매달 입금되던 50만 원이 이번 달엔 안 들어왔는데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순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그런 돈 받은 적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통장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덕은 곧바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실 서랍에 있는 통장은 모두 순덕이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은행 가서 봐야겠네. 순덕은 통장을 가방에 넣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은행까지는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순덕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죠. 10분쯤 기다리니까
순덕 차례가 됐어요. 저기 전화 받고 왔는데요. 이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기계에 넣었어요. 기계에서 소리가 나더니 입출금 내역이 길게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계속 나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순덕은 통장을 받아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순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통장에는 빼곡하게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입금 기록이었죠. 매달 정확히 15일에 50만 원씩 입금돼 있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요. 순덕은 입금자 이름란을 확인했어요. 김지혜 순덕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지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5년간 매달 50만 원씩 보냈다고? 5년이면 총 3천만 원이잖아요. 며느리가 왜 이런 돈을 보냈을까요? 순덕은 손이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순덕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죠. 2020년 4월, 그건 며느리가 집을 떠난 바로 그달이었어요. 며느리는 집을 떠나자마자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순덕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난 그때를 떠올려 보려 했어요. 처음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천천히 하나씩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 봤습니다. 아들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와 손주가 집에 남아 있었던 날들. 순덕은 매일 아들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며느리는 순덕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손주 얼굴을 볼 때마다 순덕은 더 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닮았거든요. 손주 은서는 더했죠. 아들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순덕은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순덕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저녁 드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하지만 순덕은 며느리 얼굴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웃고 있었거든요. 아니, 웃는 건 아니었지만 울지는 않고 있었어요. 순덕은 며느리에게 소리쳤어요. 내 얼굴만 보면 우리 민수 생각나서 미치겠어. 은서까지 민수 닮아서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순덕은 계속 소리쳤죠. 너희 때문에 우리 민수 생각나서 못 살겠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손주 은서가 울면서 할머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날 밤 며느리는 짐을 쌌습니다. 크지 않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은서 물건을 챙겼어요. 순덕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은서는 집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떠나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순덕은 그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죠. 며느리와 은서가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지만 순덕은 끝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기억이 돌아온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지혜를 쫓아냈구나.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 순덕은 자신이 며느리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남편을 잃어서 슬펐을 텐데 순덕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도 아파했을 텐데
순덕은 자기 슬픔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5년간 매달 50만 원씩 보냈다고요? 자기를 쫓아낸 시어머니한테요? 순덕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덕은 며느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저기, 이 통장으로 돈 보낸 사람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제 며느리예요. 5년 만에 찾으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몰라서요. 직원이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못 드리지만 입금 지점이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점에서 입금하셨더라고요. 순덕은 감사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화곡동, 순덕은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순덕은 화곡동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지점 근처 파출소에 갔어요. 저기, 혹시 김지혜라는 사람 아세요? 30대 여자인데 8살 딸이 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지혜요? 흔한 이름이라 여러 명 있을 텐데요. 순덕은 며느리 사진을 보여줬어요. 옛날 사진이었지만 다행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 아는 것 같은데요.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일하시는 분 맞나요? 편의점이요? 네,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시는 분이 이분 같은데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편의점 야간 일을 한다고요?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편의점 주소를 알려줬어요. 순덕은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는 낮이었어요. 편의점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서 밤에 일하시는 김지혜 씨 아세요? 아, 지혜 씨요? 우리 야간 알바생인데요. 밤 10시에 출근해요. 혹시 사는 곳 아세요?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근데 왜 찾으세요? 제가 지혜 시어머니예요. 5년 만에 찾으려고요. 주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지혜 씨가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하시던데. 여기서 일하고 낮에는 다른 데서도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낮에도 일해요? 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순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편의점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매달 50만 원씩 자기한테 보냈다고요?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집은 여기서 한 블록 떨어진 원룸 건물이에요. 203호에 사시는데 지금쯤이면 집에 계실 거예요. 낮 일 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거든요. 순덕은 주인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원룸 건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배고파요. 손주 은서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손주 목소리에 순덕은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순덕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순덕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순덕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지혜야. 순덕이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순덕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순덕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는 구조였죠. 방 안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식탁 하나가 있었어요. 은서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야. 순덕이 손주를 불렀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손주였습니다. 은서는 많이 컸어요. 3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8살이 됐습니다. 할머니,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은서한테 다가가 꼭 안았어요. 우리 은서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은서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뒤 며느리가 순덕을 식탁 옆에 앉혔어요. 며느리가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은행에서 전화 왔더라. 5년간 내가 보낸 돈 다 알았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순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났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내가 너를 쫓아낸 거였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그때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그건 변명이 안 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순덕은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순덕 품에서 흐느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지혜야. 한참 뒤 순덕은 며느리를 놓아줬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지혜야, 너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왜 나한테 돈을 보낸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 오빠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제 남편 어머니시고 저한테도 어머니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곁에 있어드리지 못하니까 이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순덕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혜야, 너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한다며?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곳만 일해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은서 학원비도 내야 하고 어머니께 보낼 돈도 마련해야 하고요. 순덕이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할 게 없어요, 어머니. 순덕은 며느리를 다시 안았습니다. 한참 뒤 순덕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집으로 가자. 나랑 같이 살자. 제발 엄마 곁에 있어줘. 이번엔 엄마가 잘할게. 다시는 너한테 못되게 안 굴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당연하지. 너는 내 며느리잖아. 우리 민수 아내고 우리 가족이야. 이제 힘든 일 그만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 은서도 넓은 집에서 살게 하고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며느리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서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집에서 살 거예요? 며느리가 은서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은서야. 우리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다음 주 토요일 순덕은 약속대로 차를 불러서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와 은서는 짐을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을 차에 싣고 세 사람은 순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서가 집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집이 정말 커요. 넓은 마당, 큰 대문, 2층 집.
원룸에서 살던 은서에게는 마치 궁전처럼 보였을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리는 5년 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거실, 부엌, 방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지혜야, 내 방은 그대로 있어. 아무도 안 건드렸어. 며느리는 예전에 쓰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5년 전 그대로의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순덕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제 방을 그대로. 며느리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이 며느리 어깨를 안았어요. 너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대로 뒀어. 며느리가 순덕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순덕이 차린 밥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 김치, 계란말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죠. 며느리는 밥상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은서랑 둘이서 간단하게만 먹었는데 이렇게 푸짐한 밥상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자, 많이 먹어. 지혜, 너는 많이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 세 사람은 즐겁게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고 순덕은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그날 밤 순덕은 자기 방에 누웠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며느리와 손주가 있다는 사실이 순덕을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마누라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엄마가 5년이나 걸려서 겨우 알았어. 미안하다, 아들아.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엄마가 지혜랑 은서 잘 돌볼게. 며느리는 일주일 뒤 근처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낮 시간에만 일하는 자리였어요. 순덕은 은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같이 놀아줬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매일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와 은서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순덕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았어요. 더 이상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편안해 보였죠. 은서도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순덕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며느리는 일을 하며 집안의 보탬이 되고 은서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족이란 이런 거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순덕은 5년이 걸려서야 그걸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순덕은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요. 며느리 지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순덕에게 진짜 딸이었습니다. 5년간 순덕을 잊지 않고 돌봐준 고마운 딸이었어요. 그리고 은서는 순덕의 소중한 손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년간 며느리를 배은망덕하다고 욕했던 할머니는 사실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에 빠져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그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너무 잔인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년간 매달 50만 원씩 보내며 시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편의점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며느리 지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5년이 걸려서야 그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세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때로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들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그 사랑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